안녕하십니까? 이모징킹 컨셉추얼 시스템의 오리진과 이발루에이션을 발표하게 된 신혜경입니다. 1번 오리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1. 이론가는 어떤 이론 또는 지식체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이론을 개발하였나? 2.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논리적 접근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징킹의 배경 중 1번 양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20년 출생, 1945년 세인트 루이스 존스 호스피탈 스쿨 오브 너싱 졸업했고요. 간호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1948년 세인트 루이스 유니버시티에서 간호사 교육 학사 취득을 하였고요. 1950년도 세인트 루이스 유니버시티에서 간호학 석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1961년 티처스 콜리지 컬럼비아 유니버시티에서 교육학 박사 취득하셨고요. 1947년부터 1958년 동안에는 세인트 존스 호스피탈 스쿨에서 뇌외과 간호부문 임상 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1961년 뉴욕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취득하였고요. 1961년부터 1966년까지 로욜라 유니버시티에서 부교수로 근무했고 이때 개념적 모델형을 이용한 간호학 석사 학위 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1968년부터 1972년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간호학 과장 역임하셨고 1972년도에 로욜라 대학원 교수 부임을 하였습니다. 1978년부터 1980년 로욜라 의학센터에서 임상간호연구조정자를 하셨고요. 1980년 남부 플로리다 대학 간호대 교수로 재직합니다. 일리노이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1990년도에 남부 플로리다 대학에서 은퇴하였습니다. 1994년 미국 간호학회 정식에 입회하고 1996년 간호교육 실무 연구와의 관계 독립적으로 설명해서 ANA에서 제스 스코트 어워드를 수상하여 플로리다 간호협회 회장으로 선출됩니다. 2007년 타계하십니다. 이모진 킹의 배경 중 2번 저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Toward the Theory for Nursing, General Conceptual of Human Behavior 간호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성을 고려한 4가지 개념, 사회적 시스템, 건강, 지각, 대인 간의 상호작용을 위주로 한 개념적 체계를 제안합니다. 1981년 A Theory for Nursing, Systems, Concepts, Process 개인, 대인관계, 사회체계의 개념적 체계를 더 구조화하여 발표하였고요. 1986년 Curriculum and Instruction in Nursing 대학 교과 과정 안내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합니다. 이모진 킹의 배경 중 3번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초반 과학과 기술 분야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간호직에도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되었으며 간호직이 전문직으로 간호실무에서 전문화된 지식과 간호사의 역할 확장이 인식이 요구되었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이론을 구축하고 이것을 연구와 실무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간호과학의 초점이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킹은 개념 시스템을 개발을 위한 시발점이 됩니다. 간호사가 과학과 합법적인 직업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 애를 쓰고 있을 때 1960년대 다른 박과들과 함께 이론적인 지식체계 구축을 위해 킹은 간호 실무의 기반이 되는 실무 교육 및 간호 관련 분야의 연구부터 가능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간호를 위한 이론적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간호에 관한 기본 개념 틀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목적 달성 이론이 개발되게 됩니다. 이론 개발의 철학적, 이론적 근거 1번 배경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간호학과에서 학위 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분과위원회에서 철학 교수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모진, 당신이건 다른 간호사분 간의 간호 행위에 대하여 정의를 내려본 적 있는가?
현재까지 정의된 것은 없지만 그보다 먼저 인간 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간호사와 간호를 제공받는 대상자들은 무엇보다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것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되었고, 그러한 생각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킹의 이론의 철학적 기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론의 개발의 철학적 이론적 근거 2번 이론의 시작입니다. 1960년 초반 과학과 기술 분야의 급진적인 발전은 전문직으로 간호 실무에 전문화된 지식과 간호사의 역할 확장 인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간호사가 많은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필요한 실무에 적용할 지식의 필요성을 깨닫고 다른 학문 분야에서 개념들을 구명하는 내용 분석을 하게 되었으며 간호학 문헌과 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1971년 간호를 위하여의 서문에서 이 책의 목적은 학생과 교수뿐 아니라 연구와 실무자가 구체적인 간호 상황의 사건을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간호의 개념 틀을 제안하는 것이며 간호의 핵심적인 특성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속성이다 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간호학의 세 가지 문제를 꼽았는데요. 전문적 용어의 부족, 반이론적 편견, 실질적인 간호 영역이 규명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모진 킹은 체계 연구와 일반 체계 이론의 문헌을 읽고 과정을 밟으면서 5가지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1번,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감을 만드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결정 방법은 무엇인가? 2번,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번, 간호 상황에서의 대안은 무엇인가? 4번, 간호사들이 다른 개별적인 간호, 회복, 건강에 관하여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행동 시 선택적 과정은 무엇인가? 5번, 간호사들은 현재 수행하고 기술은 무엇이며 선택적인 것에 대해 결정할 때 간호사를 위한 필요한 지식은 무엇인가? 이것으로 개념적 틀을 고안하게 됩니다. 이론 개발의 철학적 이론적 근거 3번, 이론의 개념 틀입니다. 일반 체계의 이론을 통해 역동적 상호 체계 모형을 개발하게 됩니다. 체계 모형으로 간호를 개방 체계로 인식하고 간호사와 간호 대상자, 간호 상황에서 상호 지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행위, 반응, 상호작용의 과정을 형성, 상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상호관계에 의해 설정되면 교류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상호작용 모형입니다. 사람을 사회적 존재, 행위자, 반응자로 본 것과 세상에 대한 지각을 구성하고 재구성하며 상징을 통하여 의사소통한다는 것과 간호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은 두 사람 모두의 지각 경험으로 발생하며 자신의 역할과 개인적 지각 및 해석을 사용한 점입니다. 이론 개발의 철학적 이론적 근거 1번 철학의 배경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먼저 볼 건데요. 1번 본성. 본성이란 활동과 휴식의 내적 성질이라 하였고 본성은 마음속의 본질인 것이다. 분리할 수 없고 자연적 성질과 내적 성질을 본성이라 하였습니다. 모든 본성은 물질과 형상의 결합이 모든 본성의 시작이며 이 안에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2번 인간의 본성. 인간은 인간의 본성, 활동과 휴식의 내적 원리이다. 인간 본성은 물질과 성질의 통합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 학파가 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은 인간성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성질을 영혼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 영혼은 권력이나 능력의 근원이다. 여기에 파워는 버틀람피 체계 이론의 밑받침이 돼서 14개의 파워 개념을 만들어 체계 모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번 건강. 건강은 전체로서의 기관들이 양호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높은 인간의 활동은 절대적인 내적 평화와 행복을 명상 안에서 찾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철학의 배경으로 존 듀이의 교류작용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듀이의 이론을 근거로 간호사 대상자 상호작용을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간호사로 한 사람은 대상자로 두 사람이 함께 있다 하여도 각각 자신, 타인, 환경에 대한 인지는 다르다. 인지와 판단은 정신적 활동의 결과이다. 예를 들면 자아, 타인,
환경에 대한 결정, 간호사 대상자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목표가 설정되었을 때 트랜스 액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트랜스 액션은 건강이라는 목표를 향한 중간 목표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목적 지향의 특성은 사회적, 가족 관계로부터 구분시켰다. 특별한 삶의 배경의 역동성 속에서 상황과 대상자의 주의 변화와 같은 인지된 피드백에 따라 목적이 변하거나 수용되기도 한다. 목적을 세우고 달성하는 것은 간호의 효율성을 위해 평가되기도 합니다. 철학의 배경으로 버틀란피의 파워에 대한 모형이 킹의 이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킹의 이론의 대표적인 모형인 A Model of Nurse-Patient Transaction에서 간호사와 대상자는 6가지 상호작용 과정을 일으킨다고 한 것은 본 버틀란피의 책의 이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14가지의 파워는 타인과 환경 안에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파워에 대한 모형은 책의 모형에서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 역동적 모형은 킹의 역동적 상호작용 체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무진 킹의 이론 개발의 논리적 접근 방식, 인합적, 연역적 사고 과정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간호에 관한 지식을 종합하는 나의 개인적인 접근 방식은 간호 및 기타 행동과학 분야의 문헌 탐색, 간호학과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연역적 방법을 뜻합니다. 동료들과 토론, 수많은 학회 참석, 25년 동안의 활발한 실습, 이는 귀납적 접근 방식으로 보입니다. 귀납적 연역적 추론으로 수집된 정보에 대한 일부 비판적 사고가 개념 체계와 목표 달성 이론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5번 이발리에이션입니다. 1번 이론은 포괄적인 현상을 설명하는가? 특수한 상황만 설명하는가? 2번 이론의 장점과 단점을 확인하고 3번 이론을 실무에 적용할 계획이 있는가입니다. 이론의 평가 1번 이론의 포괄적인 현상 설명 5월 특수한 상황만을 설명하는가입니다. 킹의 이론은 간호 메타 파라다임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인간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킹의 이론은 책의 이론을 기반으로 유기체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개인, 대인관계, 사회체계를 총체로서 모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각 체계와 관련된 개념들이 구분이나 하부체계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철학적 관점을 명확하고 가정, 개념, 명제, 개념적 모형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다. 킹의 이론은 메타 파라다임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어서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개념들 간의 관련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이론의 평가 2번 이론의 장단점입니다. 일단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결성인데요. 킹의 이론은 9개의 주요 개념을 제시하여 이론이 복잡해 보이지만 간호 실무에서의 연관성이 제시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킹은 자신의 정의는 명확하고 동시대에 발표된 연구 문헌으로부터 개념적으로 이끌어낸 확인된 특성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 명확성이 있습니다. 개념들은 상호 관련되어 있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개념들의 관련성이 논리적이며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 일반성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환자가 간호사와 능숙하게 상호작용할 수 없는 간호 상황에서는 그 적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비판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킹은 혼수 상태의 환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했던 예를 경험하였으며 산모와 신생아 간의 상호 교류를 관찰한 조산사와 정신과 환자의 간호에서도 킹의 이론이 적용될 수 있었다는 예를 들어서 이를 반박했고요. 킹은 의사소통의 80%는 비언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으며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활동한 예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이 이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으며 서구 문화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어서 다른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론의 평가 3번 이론의 적용입니다. 이론의 적용은 앞서 다른 선생님께서 다 발표해 주셨고 간호교육, 간호실무, 간호연구에서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간호교육에서는 학문의 기초로 간호과정의 중요한 단계와 구성 요소로 사용되고 교과 과정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의 교과 과정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킹은 자신의 이론을
교육 환경에 적용하는 지침을 제공했고, 킹은 1986년 준학사 학위 프로그램과 학사 프로그램을 상세히 서술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간호대학은 일반 체계 틀을 1970년부터 학사 교육과정을 위한 지침으로 사용하고요. 시카고에 있는 로욜라 대학 석사과정과 휴스턴에 있는 텍사스 대학의 대학원 프로그램 역시 킹의 상호작용 체계를 간호 프로그램과 교과 과정으로 설계하는 데 사용합니다. 간호 실무에서는 목표 지향적 간호 기록을 고안하는데요. 간호 기록 위주의 목표가 목표 달성 이론의 주요 영역으로 수행하고 목표와 결과를 기록하는 것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목표 지향적 간호 기록은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를 확인하고 간호를 수행하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환자 간호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기록 체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기초자료, 문제 목록, 목표 목록, 계획, 경과 노트 5가지 요소로 구성되고요. 개별된 간호 계획을 제공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킹의 이론과 목표 지향적 간호 기록은 의사결정 단계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할 때 개인에 맞는 간호 계획을 제시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실무에 적용하게 됩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킹의 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1973년부터 2001년 사이에 개념 체계와 목적 달성 이론을 사용한 연구를 조사해본 결과 킹의 개념 체계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64편, 목표 달성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93편으로 확인이 됩니다. 3번 이론의 실무 적용 계획과 예시입니다. 저는 퇴원 환자 진료 회송을 통한 목표 달성 간호 제공을 해보았습니다. 다리 수술한 홍길동님 내일 퇴원 예정입니다. 필요한 서류 알아봐 주세요. 2주일 뒤 외래 예약해 주세요. 위에 의사의 지시사항을 간호사는 인지하게 되고요. 홍길동님 내일 퇴원 예정이신데 필요한 서류 있으세요? 퇴원하시면 집으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요양병원 같은 시설에서 재활을 더 받을 수 있게 전원을 알아봐 드려야 될까요? 다리가 불편해서 퇴원하면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혼자 살고 있거든요.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더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퇴원 후 집으로 바로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호사는 환자의 말을 듣고 저지먼트 판단하게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희 병원에는 진료 협력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재활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가실 수 있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병원에서 전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환자분께 연락이 갈 거예요. 연락 오시면 담당 간호사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간호사는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병원 진료회송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원하는 병원이 있어서 한국병원으로 전화할 생각 중이에요. 리액션 반응이 오게 되고요. 네, 그러시군요. 그 병원에 언제 입원이 가능할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됩니다. 트랜스액션 과정입니다. 저는 간호사님께 감사하죠. 제가 알아보기 어려운 걸 다 알아봐 주시고 저는 결정만 한 건데요. 덕분에 한국병원에서 재활치료 잘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골 어테인먼트, 목표 달성이 되게 됩니다. 한국병원에서 내일 입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랑 약품, 물품은 내일 퇴원시 준비해서 드릴게요. 푹 쉬세요. 이로써 발표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